그래서 오늘 또 첫 번째 발표자를 설명드릴 텐데요. 자, 나무랩스의 김선태 CTO님 또 준비해 주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랩스 김선태 CTO입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한 10년 정도부터 화이트 해커로 활동을 했었고, 혹시 PPT가 좀 보일까요? PPT가 저는 10년 정도부터 화이트 해커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보이시는 바와 같이 과학 동화, YTN 사이언스, JTBC 스포트라이트, MBC, SBS 등등에 출연을 한 적이 있고요. 방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제 써 있는 것 같이 이제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나무랩스에서 이제 프로덕트 조직을 만들어서 서비스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ISMS랑 VASP 취득을 전부 담당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그 이전에는 AI 회사에서 연구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가상자산 거래소 인증이나 취득 혹은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내부 통제 같은 것들을 구축을 했었고요. 또 이제 가상자산 같은 컴플라이언스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디파이나 웹3 업계에서 아예 개발자로서 인볼브해서 지금 많은 프로젝트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나 트렌드 리서치 같은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방위적으로 좀 이 업계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시각을 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세션 이름이 블록체인 보안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애매하거든요. 저도 이거를 준비를 하는데 블록체인 보안으로 발표를 요청을 받았을 때 뭘 이야기를 해야 될까? 왜냐면 이거 엄청 어려워요. 블록체인 보안에 대해서 딥하게 들어가면은 사실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지고 난이도도 너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블록체인 보안이라고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ISMS 떠올리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개인 키를 어떻게 저장할지, 어떻게 보관할지 떠올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토큰 거버넌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스마트 컨트랙트 어딧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맞거든요. 그게 다 맞아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뭘 다루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다 모여 계세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개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CISO도 계실 거고, 보안 전문가 분들도 계실 거고, 컴플라이언스 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분들께서 다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을 다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무슨 내용에 대해서 다룰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쭉 보시면 다 어쩌면 함께 일하게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업계가 워낙에 좁다 보니까 아마 1, 2년 내로 다들 결국엔 또 한 번 얼굴 뵙게 될 텐데, 그때에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다루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이제 QR 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저에게 이제 연락을 할 수 있는 연락처가 있어요. 이제 발표가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띄워드릴 건데, 어떤 질문이나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블록체인 보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군맹무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맹인모상이라는 말이랑도 똑같은 말인데, 대략 설명을 드리면은 맹인 여러 명이서 코끼리의 여러 부위를 만지고, 누구는 귀를 만지고는 천같이 부드럽다, 누구는 다리를 만지고 돌같이 딱딱하다 하면서 각자가 만져본 부분에 대해서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서로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것을 군맹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 보안이 딱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에 블록체인 보안이라는 분야 자체가 넓은 분야고 또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코끼리를 전체적으로 만져본 사람이 엄청나게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잦고요. 협업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예요. 제가 이제 거래소에서 일할 때만 해도 개발자 4~5명이서 ISMS랑 VASP를 다 취득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다른 거래소들 만나보니까 한 5개 팀이 일하더라고요. 한 팀당 한 10명 이상 되는. 그런데도 이제 VASP 취득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인력이 문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해봤는데 인력이 문제가 아니라 협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협업을 하려면 코끼리의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고요. 운이 좋게도 제가 남들보다 코끼리를 조금 더 많이 만져봐서 덕분에 이렇게 연사로 설 수 있는 자리를 얻었는데, 제가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니만큼 제가 미처 만져보지 못한 코끼리의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얻어갈 내용은 코끼리가 어떤 모양인지에 대해서 대략으로라도 알아가자. 30분 내로. 그러면 이후 협업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것만이라도 얻어가시면 아마 BWB에 오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어서 블록체인이랑 보안이란 단어가 지금 써여 있죠. 이 단어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2가지예요. 앞뒤로 붙이고 뒤 앞으로 붙여서 블록체인을 위한 보안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보안을 위한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이렇게 2가지 다루면은 블록체인과 보안에 대해서 거의 포괄적으로 다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는 블록체인을 위한 보안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블록체인이 무엇이냐라고 먼저 특징을 좀 써놨어요. 여러분들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잘 아시나요? 네, 어떤 사물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물의 특성이랑 특징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기 화면에 좀 뜬금없는데 다이아몬드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수중에 있다고 하면 얼마에 파실 건가요? 얼마에 팔아야 적당할까요? 어떻게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는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 평가 기준을 잘 알아야지만 이 다이아몬드가 왜 가치가 있는지 설득하고 그 가치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사물이나 어떤 개념에 대해서 다룰 때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제대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고민해 보실 것 같은데 블록체인이 왜 필요한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그 특성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블록체인의 특성 5가지인데요. 여기 써 있는 것을 보시면 블록체인 특징 작은 글자로 쓰여 있어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블록체인 5가지 특성에서 분산성, 확장성, 그리고 투명성, 불변성, 안정성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5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가치가 생겨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고유한 특성들이 어떻게 가치가 생기는지까지 들어가면 30분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5가지의 특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가치가 생긴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 블록체인의 가치는 블록체인의 특성으로 생겨난다는 것을 그 한 문장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을 위한 보안이라는 무엇일까요? 저는 누군가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정의를 해달라고 하면 아래와 같이 정의를 드립니다. 블록체인의 5가지 특성을 발현하고 또 유지하기 위한 모든 방안들을 블록체인을 위한 보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밑에 예시들이 써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ISMS나 스마트 컨트랙트 어딧, 블록 생성을 위한 합의 알고리즘, 키 분산 저장, 멀티시그, 코드를 분산화해서 운영을 하는 거나, 아니면 채굴 노드의 분산, 혹은 노드의 디도스 방어, 아니면 EIP와 같은 개선 제한 방식, 채굴자 담합 방지를 위한 커뮤니티,
혹은 점진적 탈중앙화를 위한 합의와 노력 등 이 모든 것들을 저는 블록체인을 위한 보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많이 들으시는 말들이 뭐냐면 뭐 비트코인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2008년에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시작이 되고 뭐 집중화된 금권을 분산하기 위해서 중앙 서버 없는 가상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가상화폐가 생겨났고, 이 가상화폐가 실제 화폐로 쓰이려면 이중지불을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이중지불을 막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불변성이 필요하죠. 그리고 분산성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채굴이라는 POW가 나오게 되고, 또 합의 알고리즘과 보상이라는 토크노믹스가 나오게 되면서 블록체인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원론적인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되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POW 합의 알고리즘이나 스마트 컨트랙트나 그런 뭐 토크노믹스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블록체인을 위한 보안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 시스템들을 통해서 앞서 말한 블록체인의 5가지 특성이 발현이 되고요. 또 그것들을 강화하고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블록체인이 처음 생긴 이유가 어떤 학술적인 연구로 생겼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기술적인 이유는 아니고 결국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2008년에 생겼던 집중화된 금권을 어떻게 분산화시킬 것인가라는 정말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한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블록체인을 위한 보안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ISMS나 이런 복잡한 내용들 다루면은 다 지루해서 떠나가실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기 써 있는 질문인데, 그래 알겠어. 근데 블록체인을 왜 써야 되는데? 요거를 제가 질문을 진짜 한 6년 정도 계속 받아오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제 실무자까지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마음속에는 이 질문을 품고 계시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답을 얻어갈 수 있다라면 엄청나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다룰 내용은 여기서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블록체인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안을 수단으로 블록체인을 목적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을 수단으로 보안을 목적을 하는 거. 그럼 무엇을 보안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내리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드리면, 아까는 블록체인을 위한 보안에 대해서 블록체인의 특성을 발현하고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보안을 위한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블록체인의 5가지 특성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강화하고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보안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물의 특징을 발현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 관점에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도구도 어떤 사물의 특성을 발현하고 유지할 수 있는 특성이 존재를 합니다. 네, 갑자기 PPT가 고장이 났나 싶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이전에 한번 요거 밑에 글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블록체인의 5가지 특성을 써놨어요. 여러분들 요 특성이 혹시 익숙하신가요? 어릴 때부터 봐오신 특성인가요? 아마 아닐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엄청난 질문을 저희가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이 5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녔던 도구가 존재했던 적이 없습니다. 14년 전 2008년, 2009년에 처음 생긴 거예요. 이 5가지 특성을 지닌 도구가 인류의 수십만 년의 역사 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전무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숟가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린아이에게 이 숟가락을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 쓸까요? 밥 먹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받자마자 휘두르거나 아니면 흙 파고 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간이 아직 이 블록체인이라는 도구 앞에서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처음 숟가락을 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은 이 도구를 이해하고 사용하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미숙하기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이 블록체인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거를 보완을 하는데 사용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케이스를 한 번씩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블록체인 업계에서 대부분의 시도들이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싸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이들 좀 어려워하시고 착각을 하시는 게 블록체인을 정보 보안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블록체인은 정보 보안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도구고 정보 보안을 위해서 블록체인이 필요하고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근데 사실 블록체인은 정보 보안의 대상이지 또 하나의 관리 포인트고 정보 보안에 있어서 더 신경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 어떤 하나의 취약점이지, 이 블록체인이 정보 보안을 해주는 도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수단과 목적이 이제 사실은 좀 역전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블록체인은 정보 보안을 해야 되는 대상이지 정보 보호를 해주는 도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왜 제가 이 오해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오해는 특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계 흐름이 딱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중간자들을 어떻게 없앨까? 눈에 보이는 수수료를 어떻게 없앨까? 눈에 보이는 활동들,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상을 할까? 혹은 내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나 어떤 자산들을 어떻게 유동화를 할까? 여기서 그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죠. 그래서 다행히도 여러분에게는 정말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가치가 아직은 사람들이 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더 큰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은 생소하고 또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들, 가능한지 의심이 되는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이어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어려워 보이는, 실현 가치가 없어 보이고 가능성이 떨어져 보이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런 사회를 만들고 또 강화하고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보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은 블록체인은 2008년, 2009년부터 탄생부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였고요. 이 사회를 어떻게 보완할지를 위한 도구였고요. 또 이 사회를 보완할 수 있는 5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정말 좋은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특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고쳐나가야 되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어디에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것이 블록체인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만들고 강화하고 유지하고 또 안정화할 수 있는 것, 줄여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블록체인 산업의 최전방은 이미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이게 제가 그냥 제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시도되고 있는 3가지 사례를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사례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비트코인 맞죠? 비트코인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막 글자가 엄청 써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리고 가장 성공한 프로젝트죠. 그래서 사토시가 2009년 2월에 첫 비트코인 코어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래 통화의 뿌리 문제는 그것을 작동하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신뢰입니다. 중앙은행은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어야 하지만 화폐 통화와 그 역사는 신뢰 위반으로 가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까지의 화폐는 그것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국가와 정부라는 신뢰의 주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그 신뢰의 주체가 계속해서 신뢰를 위반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정부나 국가가 아닌 어떤 기업이나 개인에게 맡길 수는 없고, 결국엔 아무도 그것을 관리하지 않는, 신뢰가 필요하지 않은 무신뢰 기반의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비트코인의 탄생이죠. 그래서 신뢰에 의존하는 기존 금융에 대한 비판, 그리고 신뢰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금융, 이게 현재까지의 비트코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를 통해서 세상에는 세계 최초로 무신뢰 화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변화예요. 인류 역사상 무신뢰 화폐라는 것 개념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어쨌든 비트코인은 지금 완벽하게 성공을 했죠. 다들 디지털 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달러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금을 패깅함으로 인해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불린다는 것이 왜 성공이냐에 대해서는 달러의 역사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성공 사례 첫 번째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벤크리스 다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벤크리스 다오는 이미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 이제 사진 보시면은 벤크리스 다오의 생태계예요. 지금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기에 보이는 오른쪽에 큰 원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원 안에 작은 원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저 작은 원들을 확대하면은 더 작은 원들이 또 수십 개가 있고요. 또 그 더 작은 원들에 또 들어가면은 또 더 작은 원들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벤크리스 다오의 생태계의 크기예요.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는 블록체인 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 다 압니다. 근데 국내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파가 많이 늦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어쨌든 벤크리스 다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크립토를 위한 미디어, 또 문화를 위한 다오입니다. 그래서 막 엄청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엔 뭐냐면 벤크리스 운동을 지지하는 다오의 모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어떤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와 교육단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것인가 라고 놓고 보면, 개인의 재정적 자주권, 보안, 더 나아가 번영에 도달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재정적 자주권, 보안, 더 나아가 번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재정적 자주권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개인의 재정적 자주권을 가져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다만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보안이라는 용어를 또 여기서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벤크리스 다오는 무엇으로 무엇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을 위해서 개인의 자정적 자주권을 만들고 발현하고 유지하고 강화하고 하려는 움직임인 거죠. 그래서 보안이라는 용어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적 독립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재정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내용들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사례 또 세 번째 다루면 리파이 서울이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급하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만들고 강화하고 유지하고 안정화할 수 있는 것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보완하는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블록체인 최전방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제 리파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저기 보이시면은 리파이 is a multi-trillion dollar opportunity라고 써 있는데,
디파이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다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캐치프라이즈가 왼쪽에 알리고 모으고 번영시키자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도 보면은 보안이라는 단어가 지금 설명한 그 작은 글들 안에 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블록체인과 보안의 특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을 하는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정리를 좀 하면 우리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보안을 한다라는 것은 블록체인의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존에 없던 것들을 만들고 강화하고 유지하고 보완하는 것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세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면 비트코인은 워낙에 많이 들으셨으니까 넘어가고, 뱅크리스 다오는 써 있는 것처럼 개인의 재정적 자주권을 보완하려는 시도다. 그리고 리파이 서울은 블록체인과 디파이를 이용해 대규모 분산화 조정 기구를 만들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 이슈가 굉장히 많죠. 이거 금리 누가 조정하나요? 엄청나게 큰 숫자거든요. 0.25% 바뀌면 세상이 뒤집히죠. 그게 옳은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어쨌든 리파이 서울은 그런 대규모 분산화 조정 기구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수치들을 분산화시켜서 작동시키자라는 시도고요. 실제로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재구성하고 재개발해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어내자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뱅크리스 다오랑 리파이 서울 둘 다 한국 지사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조인하시게 된다면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데 있어서 크게 일조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보안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완벽한 이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상세하게 ISMS나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룰 필요도 없고요. 보안은 무엇이냐라면 기술적인 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만들고 강화하고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5가지 특성, 인류가 지니지 않았던 지금까지 없었던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 사회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지금 한 2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쓰여져 있는 요 QR코드가 제 연락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알려주실 게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무랩스 김선태 CTO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블록체인을 위한 보안과 그리고 보안을 위한 블록체인을 주제로 나무랩스의 김선태 CTO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